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주 입국이 다가오다 보니까 저희 호주야 클럽을 통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대학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정말 행복하게 바쁘게 여러분 덕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제 12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유학생이 들어올 거고요. 비교적 좀 국경 오픈에 조금 보수적인 퍼스 지역도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지역도 이 동부 쪽에 비해서 불과 뭐 한 2달 정도 차이면 점진적으로 오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주제는요, 많은 이런 문의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포기도 도전하지 않는 것,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옵션 바구니 안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들어가 보시죠. 호토박이님, 나에게 맞는 호주 영주권 유학 추천해 주신다면, 결국 전공 선택의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하기 전 포기하는 것과 중도 포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네. 중도 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에 도전을 한국에서 하다가 그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뭐 물론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실패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재차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학 후 이민은요, 한번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뭐 1년 짧게는 길게는 3년 4년 도전했다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영주권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재도전은 없습니다. 재도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나이 문제도 생기고요, 내 자금의 문제도 생기고요, 총알이 다 떨어지죠. 이 전공 했다가 아니네, 이 전공 했다가 아니네, 이런 컨셉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그 옵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바구니 안에 도전하기 전 포기하는 그 옵션도 항상 여러분들이 두시고요. 그리고 좀 냉철하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IT 학사를 할까요? 요리 과정이 나을까요? 요리 과정이 훨씬 학업 기간도 짧고 학비도 저렴하죠. IT는 내가 한국에서 조금 했던 일이고 또 도전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로 나아가는 게 나을까요? 교사로 나아가는 게 나을까요?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도로 하십니다. 회계 석사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관심 있던 제과 제빵을 할까요? 이제 한국에서 학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학업이 짧은 석사를 고려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경계열 학사 나오신 분이 공학 석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IT 중에도 일부 뭐 경영정보 쪽에 가까운 뭐 IT 아니고서는 IT 석사도 가기 만만치 않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의료계통의 석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회계 석사는 무슨 전공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 석사를 쉽게 접근을 하십니다. 학업 기간도 짧고요. 제과제빵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간호학을 할까요? 물리치료학을 할까요? 둘 다 의료 분야니까 비슷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요, 환자가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호사는요, 환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간호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병원을 선택할 뿐이죠. 의사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지만 간호사를 환자가 이 간호사 저 간호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리치료사는 상당 부분 환자가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즉 일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고민하기 전에 적성, 비전,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공 선택 필수 3요소. 이 3개 중에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핸디캡이라도 존재한다 그러면 도전하지 않는 게, 즉 도전 전에 포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25세에서 33세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이 만점을 못 받죠. 점수제 이민에서 25에서 33세 사이가 나이 만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30대 후반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25세가 안 돼도 나이 점수가 5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 5점을 부족한 이 5점의 부족분을 내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25에서 내가 선택한 그 전공으로 25에서 33세 사이에 있는 그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나는 출발부터 5점을 뒤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점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오케이, 5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들보다 영어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혹은 내가 CCL이라고 하는 뭐 통번역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또 보너스 5점을 줍니다. 여기에 한국어, 영어 이 통번역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더 도전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을 고려해야만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브리스번에 있는 QUT 대학으로 가겠다. 뭐 멜번에 있는 모나시 대학으로 가겠다. 우수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런 분일수록 지역 점수를 더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절대 내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열심히 해서 내가 영어 이제 만점, 영어는 8.0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하고 도달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여기에 함정이 많이 빠집니다. 나이는 좀 따져보면 오케이, 내가 불리하구나 인지를 해요. 그러나 영어는 항상 내가 그들과 같거나 더 잘할 수 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영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이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들과 내가 경쟁할 것이니까. 예,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 기능직,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이런 전공들은 대체적으로 취업 인민으로 많이 갑니다. 점수제 인민보다는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영어가 아주 고차원이 아니라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경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유학생들보다 영어는 내가 강점이야. 그러면 그 영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또 고려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돈. 정말 이거 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돈도. 예. 이게 돈이 여러분들 계산할 때 단순 학비만 계산하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IT 전공을 합니다. 자, IT 3년 과정, 오케이, 8천만 원 학비. 자, 8천만 원 학비 부모님이 서포트 해줘. 내가 워킹 할리데이 때 경험해보니까 한 달 150만 원 알바 문제 없어. 한 달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공부하고 엄마가, 부모님이 8천만 원 학비 서포트 해주시고. 자,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위해서 알바를 하셨죠. 열심히 착실하게. 카페 알바, 뭐 레스토랑 알바,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딜리버리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보통 시급이 20불 다 넘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25불짜리 시급도 쉽게 찾아집니다. 뭐 락다운이 오랫동안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급 인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졸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페하고 무슨 맥도날드 알바한 게 여러분들 IT 전공자가 레주메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25불짜리 시급 알바를 던져버리고 무급 인턴부터 먼저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돈 문제잖아요. 네, 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어 능력하고도 아주 결부됩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내가 IELTS 이치밴드 7을 받아야 돼요. 영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내 수준이 6.5밖에 안 돼요. 자, 이때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예, 돈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자주 못 칩니다. 시험 부담이 되니까. 또 시험비도 내야 되고요. 알바해서 생활도 해야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시급 80불짜리 과외 IELTS 전문 과외를 받으면 돼요. 5점 정도는 또 이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제대로 받으면 0.5점 올라가는 건 올라갑니다. 예, 시급 알바 일단 내려놓고요. 영어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돈도, 그래서 돈이 영어에도 상당한 좌우를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전도 생각하고, 적성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되죠. 네, 호주 유학 후 이민 선택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전공을 정해놓고 그럼 이 전공이 내 나이, 내 영어, 내 돈하고 잘 결부를 시켜서 문제가 없다.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핸디캡이 적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이 정해지겠죠. 네, 그럼 그 지역 안에서 어떤 학교가 학비가 어떤지, 장학금 기회가 있는지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네, 호주 유학 후 이민 성공 여부는 나의 조건에 달려있다. 네,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도 물론 좌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보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도전하면 누구나 다 영주권에 도달한다? 그럼 그 영주권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 돈만 내고 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을 가야 되겠죠. 왜 안 갑니까?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조건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럽다? 네, 제게 이메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으로 영주권에 최종 도달할지 안 할지는 제가 쪽집게 도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전공으로는 절대 선택해서 도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5분만 통화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게 이메일 주세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영어 조건, 여러분들의 자금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런 백그라운드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게 이메일 주시면 도전 안 하셔야 되는 분은 제가 어렵지 않게 가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